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런던의 번화가에서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그곳엔 인간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황무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발을 한번 잘못 딛는 순간 바닥도 없는 진흙 구덩이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공포의 땅, 다트 무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야기는 단순한 출입문이 아닙니다. 수백 년간 한 가문을 짓눌러온 피해 저주, 그리고 그 저주를 형상화한 듯한 지옥의 사냥개에 관한 기록이죠. 세계의 탐정 셜록 홈즈조차 생명을 걸어야 했던 그 전율 돋는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황무지 한가운데 왓슨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그것은 짐승의 포효라기보다는 저주받은 영혼의 비명에 가까웠죠. 왓슨의 손에 쥐어진 권총은 차가운 금속일 뿐 눈앞에 초자연적인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 멀리서 타오르는 두 개의 인광, 그것은 분명 굶주린 괴수의 눈동자였습니다. 안개를 가르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그 거대한 실루엣을 본 순간 왓슨의 사고는 정지해버렸습니다. 인간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지옥의 문지기가 현실의 땅을 밟고 서 있었으니까요. 괴수의 입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푸르스름한 타액이 바닥에 불을 태우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왓슨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가장 선명한 죽음의 실체였죠. 사건의 시작은 이로부터 정확히 72시간 전 베이커가 221번지의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홈즈는 창가에 서서 파이프 연기를 내뿜으며 길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정체불명의 손님이 두고 간 지팡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홈즈는 지팡이를 집어들지도 않은 채 그 표면에 남겨진 미세한 흠집과 은제띠의 마모 상태만으로 주인의 직업과 성격, 심지어 그가 키우는 개의 품종까지 맞춰나갔습니다. 왓슨이 감탄 어린 표정으로 지팡이를 살피는 사이 계단을 오르는 초조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제임스 모티머 박사. 그의 눈에는 지적인 차분함 대신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모티머 박사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것은 수백 년 전의 날짜가 적힌 누런 원고 뭉치였습니다. 그것은 바스커빌 가문의 시조인 휴고 바스커빌의 광기와 그가 불러온 재앙에 대한 기록이었죠. 휴고는 술에 취해 이웃집 딸을 납치했고 그녀가 도망치자 사냥개들을 풀어 황무지 끝까지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승리가 아닌 심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거대한 검은 괴수가 휴고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고 그 광경을 목격한 친구들은 공포로 인해 평생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홈즈는 이 캐캐묵은 전설을 흥미로운 전래동화 정도로 치부하며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모티머 박사가 품 안에서 최근의 신문 기사를 꺼내놓자 실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바스커빌 가문의 현 수장이었던 찰스 바스커빌 경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기사에는 단순한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었지만 모티머 박사가 들려주는 현장의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찰스 경은 저택 입구의 주먹나무 가로수길에서 무언가에 쫓기듯 도망치다 숨졌습니다. 시신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뒤틀려 있었고 그의 발자국은 마치 발가락 끝으로만 걷는 듯 기괴한 형태를 띠고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신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지점의 진흙 위에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전설 속의 지옥개가 현실의 인물을 사냥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홈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 다트 무어의 지형을 분석하며 찰스 경이 도망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왜 노인은 그 밤중에 혼자 밖으로 나갔을까요? 왜 그는 저택 방향이 아닌 황무지 쪽으로 달렸을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인 헨리 바스커빌이 캐나다에서 런던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마저 저주의 제물이 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런던에 도착한 헨리 바스커빌은 젊고 강인한 청년이었지만 그 역시 도착하자마자 기묘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헨리가 머물던 호텔로 전달된 익명의 편지. 신문 글자를 오려붙인 그 편지에는 황무지로 가지 말라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헨리의 새 구두 한 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다음 날에는 멀쩡하던 낡은 구두 한 짝이 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짝도 맞지 않는 신발들을 훔쳐가는 것일까요? 홈즈는 이 사소해 보이는 도난 사건 속에 범인의 치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런던의 번화한 거리조차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홈즈와 왓슨이 헨리를 미행했을 때 검은 수염을 기른 정체불명의 남자가 마차를 타고 그들의 뒤를 밟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추격전 끝에 남자는 사라졌고 홈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은 런던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쫓기로 하고 왓슨을 헨리와 함께 다트모어로 보내기로 한 것이죠.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이 화려한 도시에서 거친 바위산으로 변해갈수록 왓슨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역에 도착하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그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잔인한 살인마 셀든이 교도소를 탈출해 황무지 어딘가에 숨어들었다는 것이었죠. 이제 다트무어는 전설의 괴수와 현실의 살인마가 동시에 배회하는 거대한 사냥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스커빌 홀에 도착한 왓슨을 맞이한 것은 낡은 석조 건물의 싸늘함과 집사 베리모어 부부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어두운 복도,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여인의 흐느낌 소리. 왓슨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밤의 저택을 조사하다가 창가에서 황무지를 향해 촛불 신호를 보내는 베리모어의 뒷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신호에 응답하듯 반짝이는 작은 불빛. 집사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황무지에서 만난 생물학자 스태플턴과 그의 여동생 베릴. 그녀가 왓슨을 헨리로 오해하고 필사적으로 떠나라고 경고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다트모어의 밤. 왓슨은 저 멀리 바위산 정상에 홀로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집사와 내통하는 탈출 포로일까요? 아니면 런던에서부터 쫓아온 검은 수염의 남자일까요? 그 순간 다시 한번 고요한 황무지를 가르며 지옥계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가깝고 훨씬 굶주린 소리였습니다. 왓슨은 주머니 속 권총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안개 너머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고 있는 괴물과의 사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준비물은 갖춰졌습니다. 전설 속의 괴수, 사라진 신발, 밤마다 신호를 보내는 집사, 그리고 황무지에 숨어든 살인마까지. 셜록 홈즈는 왜 왓슨만 홀로 이곳으로 보낸 걸까요? 그리고 저 안개 속에서 헨리 바스커빌의 목숨을 노리는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다음 화에서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탈하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니까요. 다음화 예고. 베리모어의 비밀이 탄로나고 황무지 속에 숨겨진 의문의 오두막이 발견됩니다. 왓슨은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하게 되는데 제이와 안개 속의 추격자를 기대해주세요.